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강한 양봉을 좀 뽑아 올렸습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와 부합된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제어가 될 테니까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미국이 양봉을 쏘아 올렸다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약간 버벅거렸는데 다음 주에 약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 대망의 FOMC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준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죠.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2월 달에 얼마 정도 올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12월 달은 이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연준 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주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제는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런 발언을 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월이 한마디를 더 던져주면 좋겠죠.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언제부터는 좀 늦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또 유로존이나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21선만 사수해주고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상승이 나와주면 좋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누구 때문일까요? 뭐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가 이제 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과거에는 그런 징후가 나타났어도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왔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중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 전에 인플레를 많이 통제를 하려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 금융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인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엄연하게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국제 자본가들이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급락이 나올 때 또 프로그램 매수나 알고리즘 매수도 들어왔고, 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국면에서 갑자기 그 블랙아웃 기간을 이용해서 메리 데일리가 이제는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걸 자꾸 회자시키면서 연준의 속도 조절론을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의 의도를 꿰뚫는 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등락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요한 건 주 후반에 올라가야 된다. 그게 애플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장도 맨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지능화됐고 고도화됐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흔들 때가 있어요. 미국이 오늘 밤에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는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대형주를 못 샀어.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한번 프로그램 매도를 이용해서 대형주를 막 담아요. 이런 움직임이 두 번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요. 자, 이제 금요일 날 그때 이런 발언했었는데 분명히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애플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미국 시장 올라갈 텐데 우리 시장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마지막 이제 흔들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주는 대로 뭐 경기 지표나 어떤 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거보다는 일단 속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흔들었을 때
그때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시쳇말로 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를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면 좋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대반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미국이 양봉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모든 투자자들은 또 혹시라도 빠지지 않을까, 우리 한 번씩 흔들고 이렇기 때문에 오지 않을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계속 10월 달에 말씀드렸죠. 지금 멘붕에 빠져 있지만 10월 달에 대반격이 시작된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 여러분의 계좌가 폭죽을 쏴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증시는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불안해야만 잘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걸 찾죠. 근데 확실한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은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공포에 압도될 필요가 없이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꽃다발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전략을 잘 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한참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단풍 구경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단풍 구경은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묻는다면 정말 뛸 듯이 기쁘다. 근데 지금은 단풍 구경을 갈 때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에 단풍이 물들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한 방을 노려야죠.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하시라고 했죠. 평소 때도 방망이를 짝 끼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걸 하고 또 추세를 해서 베팅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정말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생길 거란 이야기죠.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몰빵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은 베팅을 해서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 한 방을 노려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위기를 횡으로 쓰지 말고 종으로 쓰자. 그래서 위험 요소지만 이걸 되치기를 해서 기회 요소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숨을 쉬지 않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를 한다면 태풍이 휩쓸고 가는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빈곤에 휩싸이지만 어떤 사람은 만석군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대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많을 거예요. 10중 8구는 그럴 거란 이야기죠. 역배열되어 있고. 이런 종목을 버릴 건 버리되 잘못 들어가게 되면 괜히 이제는 내가 포트를 좀 좋은 걸 좀 짜보지 해서 이상한 종목 들어갔다가는 또 썩은 나무를 사용해서 또 손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탄탄하고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주도주를 사되 진짜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진주라고 표현하죠. 증권가에서는 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진짜 주도주를 사야 된다. 단기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종목도 좋고 정말로 지속 상승이 가능한 진짜 주도주를 사야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시장이 용인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성장성과 특급 재료가 있는 섹터. 이런 섹터라야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리오프닝이나 아니면 태조위방원 이렇게 해서 이미 올라간 주식을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는 주도주를 잘 공략하면 여러분도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 이제 한국경제TV 오프라인 대강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바로 쟤네. 저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되겠냐? 이번 분기엔 바로 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이냐? 이번에는 바로 제네, 바이오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옴시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반도체가 좀 강해졌을 때 2차 전지가 약간 약세를 보였다고요. 그리고 저도 2차 전지를 지금도 한 3종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 쪽에서 안 좋아졌을 때 투자자들은 다 2차 전지 끝났다,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기에도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2차 전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바이오나 로봇.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은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로봇은 좀 안 올라가는데 아직은. 근데 이번 4분기에는 로봇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네옴시티는 이미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성장주를 담고 주도주를 담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있는 그런 테마주들도 공략을 한다면 4분기를 잘 대응을 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웃으면서 동전을 줍을 수 있는 줍줍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는 순환매 흐름이 있다고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 LNF,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과거에는 LNF,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따로 올라가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양극재가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폐배터리나 아니면 뭐 이런 코스모 그룹들이 올라가고 포스코 그룹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주전자 재료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이나 이런 이제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흐름은 뭐예요? 결국 실적이 좋아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유망 섹터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콕콕 찍어들어요. 근데 그 유망 섹터가 뭐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눌러줄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삼성 SDI를 이번에는 하시라. 근데 이제 캐파 증설한 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 취임하면서 이 삼성 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죠. 그렇다면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간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업체들이나 소재에 비해서 좀 약간 약하게 올라가요.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셀업체나 이런 소재업체들에 비해서 장비업체들이 좀 약해요. 지금 시총 사이즈도 좀 적어졌죠.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의선 부회장이 우리가 체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볼게요. 또 2030년부터는 35년부터는 EU에서 앞으로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친환경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배터리 모양에 따라서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원통형은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삼성 SDI는 이제 각형 주로 이렇게 이제 하고 파우치형은 또 LG, SK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2차 전지 밸류체인입니다. 주로 우리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제 세 축을 가지고 이 배터리 셋업체에 뭐 양극재를 공급하고 음극재를 공급하고 전해액이나 분리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걸 4대 소재라고 하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리고 이제 동박까지 포함을 하고 자, 이런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산 공정에 따라서 뭐 이런 전극 공정이나 조립 공정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반도체 공정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공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런 밸류체인에 따라서 뭐 전극 공정이 어떤 업체고 또 조립 공정 중에서 유일 에너테크가 어떻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담보가 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걸 하면서 리튬이온이 그러면서 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죠.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 자연 같은 데에서 불이 발생하죠. 그것처럼 리튬이온이 이쪽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적 반응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충전을 할 때는 이 리튬이온이 양극에 있던 게 이제 음극재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방전하거나 이제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거꾸로 양극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인데 쉽게 말해서 양극재라는 것은 리튬이온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극재는 리튬이온이 거주하는 집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음극재라는 것은 양극재에서 리튬이온이 이렇게 이제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하고 또 방출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맡게 되는 게 이제 음극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막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운데다 딱 막을 쳐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과 양극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우리 정말 일 잘하는 회사원들은 집에서는 쉬고 또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죠. 대신 이 분리막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온은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전해질, 그리고 이걸 양극재, 음극재가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막을 사용하고 이게 이제 4대 소재라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서 여러 이제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사이즈가 굵은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음극재 쪽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전해액이나 분리막 쪽에서 이런 기업들인데, 이렇게 삼성 SDI의 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대기업과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밸류체인들, 그리고 협업 관계가 안 되더라도 본연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스모 그룹들.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폐배터리는 이미 한번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올라갔던 뭐 전고체 배터리 이소화학이나 또는 이제 폐배터리 쪽은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이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대부 마그네틱을 한번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고 WCP도 한번 해드렸는데, 이제 조만간 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종목을 찍어서 이제 설명드릴 시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장 안 좋을 때,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려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자, 이제는 삼성 SDI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좀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이 이재용 회장 등극하고 실적 좋아지면서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때는 이때 이야기를 했는데, 리스크가 있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네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찬스가 오는 흐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위에 뭐 LNF 이제 이게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이면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하고 그래서 항상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일단 에코프로 BM을 사자 또 최근에도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이나 또는 이제 WCP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EM 플러스도 결국은 이제 삼성 관련 재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저들은 알고 있었죠. 아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한다. 그랬을 때 실적도 좋고 삼성 SDI가 그동안 잘 안 올라갔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는 이걸 부각시키면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EM 플러스가 여기서부터 좀 해서 또 여기서도 중간에 해드렸는데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WCP도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항상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잘 가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고 계실 때 아 이제는 그래도 꽁 대신 작이라고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실리콘 응급제 쪽이라고요. 그래서 응급제 넥스트 레벨은 실리콘 응급제다. 보통 이제 응급제 재료로 이제 흑연이나 인조 흑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는 실리콘 응급제가 시장에 곽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극재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저장 역할을 하는 응급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써버리고 저장 안 하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과거에 사용됐던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 이런 흑연에 비해서 이 실리콘 응급제는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친환경이고 여러 가지 효율이나 이런 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응급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양극재가 이제 올라갔고 앞으로 응급제가 올라가는데 응급제는 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충전 시간이 아주 짧아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오히려 체감적으로 응급제가 발전해야만 체감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흑연은 탄소 6개당 리튬이온 1개 저장을 하는데 실리콘 응급제는 1개당 4.4개를 저장하죠. 훨씬 더 효율이 높죠.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g당 용량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획기적으로 높아서 주행 거리나 또는 충전 시간이 급속도로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리콘 응급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속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리콘 응급제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좀 팽창하고 쉽게 깨지고 이제 이런 단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극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그 중에서도 하나를 콕 찍으라면 대주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강연회 때 말씀드렸어요. 한 17%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보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우리가 그때 삼성의 흐름을 보면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바이오나 6G 시스템 반도체 로봇 쪽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바로 제내에서 이제 로봇이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는 뭐 TV 팔고 냉장고 팔고 이게 아니라 이 원셋으로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로봇도 팔고 한꺼번에 이루어질수록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많이 증가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애를 잘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노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노동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하고 AI가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로봇은 고령화 시대에서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과거에 이제 ARM 인수하면서 손정희 회장 쪽이 지금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 우리 제발 이쪽 좀 어떻게 해서 가져가라. 대신 우리는 AI나 로봇 쪽에 강점을 가지니 너희가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이거지 않냐? 도와줄게. 그리고 나 빈살만 왕자하고 친해. 왜냐하면 내가 도쿄에 선물을 줄 때 도쿄의 선물과 손정희의 선물이 있다. 그때 2017년도에 500명 이끌고 그 도쿄 방문했을 때.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했고 투자해라. 그럼 나 크게 돌려줄게. 그렇게 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주영 회장도 이 빈살만 왕자하고 친분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잘 협업을 하게 된다면 좋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AI나 이런 쪽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은 조만간 이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네옴시티를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네옴시티가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뜬딴지 같이 이제 빈살만이 방문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방문을 안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러줬는데 저는 의도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하루 눌러주고 이제 바로 튀어 올라갔는데 분명히 그 감산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발 인플레 통제하니까 그 감산을 해라. 증산은 좀 한 달만 미뤄달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죽겠어요 해서 감산을 했다고요. 그럼 미국이 야 영국한테도 마찬가지고 무기 팔지 마,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하니까 빈살만은 지금 중동의 맹주가 돼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유가가 안 올라가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 왕위를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고 또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어야만 시진핑이나 또는 푸틴처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석유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보자. 그래서 네옴시티를 하게 됐고, 근데 이번에 봤더니 바이든이 자기를 자꾸 아직도 가스구줄을 살해한 그런 살해범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한테 줄을 댔어. 그래서 트럼프 사이 쿠슈너한테 뭐 2조 4천억을 투자하고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이제 뭐 민주당이 좀 당선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통령도 이제 G20 정상회담 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조만간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네옴시티 관련자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비전세입니다. 한 종목, 두 종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잘 찍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제 한미글로벌, 이제 최근에 또 리포팅 또 한번 해드렸는데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유신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리포팅을 해드리고 또 리포팅을 해드리고 또 마지막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배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장중에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다 직결이 돼서 이렇게 수렴이 됐죠. 이런 경우에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 이제는 유신일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날 그리고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자 오늘은 분명히 이 종목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한참 조금 있다가 봤더니 이 종목이 장중에 한 1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발언을 하던데, 이제는 과거에는 테마주들이 잘 안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해주면 좋고, 또한 이제 같이 볼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얽히는
그런 복합 테마가 움직여야 됩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이기도 하고 또 이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제 EU에서 제2의 마셜 플랜, 2차 대전 전후에 유럽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셜 플랜이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잘 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야 우리가 드론 쪽에 드랍을 걸어야 돼. 그리고 네옴시티에도 UAM이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와 같이 UAM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UAM 사업도 그런 관련주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부에서도 이쪽에 밀어주고 이쪽 파이도 뭐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자, 다음 주에는 바이오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뭐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 붙은 바이오주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수출이 논의가 되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주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라고요. 미국에서 그 종목이 강해졌으니까. 근데 새내기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새내기주를 보라.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광군제 때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보자. 자,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 주도주로 공략해야죠. 성장주를 주로 베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걸 한 200%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아니면 이수화학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LNF나 에코프로, BM 이런 대형 셀 업체들은 꼭 이제 소재 업체들은 가져가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상승 초기에서만 공략을 해야죠. 항상 중요한 건 가장 안정적으로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상승 초기만 공략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 이런 종목들 보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ARM 인수한다고 할 때 이런 이제 이제는 새내기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도 반도체 움직임이 이런 좀 새내기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내기주들을 보시면서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좋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풍 구경도 좋지만 내 계좌의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포트를 교체 작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습니다. 자,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 저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서는 콕 찍어서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이 종목입니다. 이제 이런 전략을 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빨간 불로. 감사합니다.